2025년 스마트폰 중독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스마트폰 중독 아닐까 고민이신가요? 지금 바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질문지를 체크해보세요. 1. 스마트폰을 하는데 4-5시간 이상을 보낸다. 2.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이나 과제를 끝마치지 못한다. 3.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심한 초조, 불안, 짜증을 느낀다. 4. SNS에서 타인이 올린 글이나 댓글에 필요 이상으로 흥분한다. 5. 스마트폰 이용 중단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 마지막 질문에 답하시기도 전에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나도 내 아이도 모두 스마트폰 중독이구나.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 우선 스마트폰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 소모될까요? 바로 SNS입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일반 청소년보다 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과 같은 SNS는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도 심심할 틈 없이 계속 새로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SNS에 중독됩니다. SNS의 중독성 때문에 최근 WHO는 스마트폰을 담배처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에 의하면 2024년도 한국의 10대의 스마트폰 중독 상담 건수가 35,327건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죠. 하지만 과연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섭니다. 눈 뜨면 핸드폰부터 찾고 숨쉬듯 SNS를 하는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정말 스마트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완전히 핸드폰을 끊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을 끊을 수 없다면 적어도 유익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정말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죠. 이를 위해 꼭 지켜야만 하는 3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관되고 명확한 스마트폰 사용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2. 센터쾌 환급률이 작동해야 합니다. 3. 아이가 이를 통해 생산적 쾌락에 집중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일관되게 명확한 스마트폰 사용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현 상황을 보면 아이가 핸드폰, 인터넷,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멋대로 폰을 쓰고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SNS 하죠. 아닌데 우리는 인터넷도 끊고 와이파이 공유기도 없애봤고 폰도 뺏어봤는데 네, 하지만 결국 제 멋대로 바뀌고 생활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았나요? 아무리 인터넷까지 끊는다고 해도 아이들은 폰을 들고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 공용 인터넷을 사용해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SNS를 하고 심지어 온라인 도박까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절제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보다 강력한 보상, 스마트폰보다 만족감이 큰 쾌락이 주어진다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스마트폰보다 더 강력한 보상과 쾌락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겠지만 바로 공부와 자기개발을 통한 생산적 쾌락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이가 스스로 핸드폰을 내려놓고 공부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확고한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때에만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핸드폰과 인터넷, 심지어 핸드폰 통신조차도 통제되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해야 하는 아이 수준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부모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존댓말, 요를 쓰게 해야 합니다.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새벽 2시까지 깨어 있다면 12시에는 취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아이 수준에서 가능한 수준이면 됩니다. 3분, 5분 공부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스마트폰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구조를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해 더욱 명확한 지침은 이 다음 파트 센터큐의 환급률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립하고 5학년부터는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만약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하루빨리 재정립해야 합니다. 2. 센터큐의 환급률이 지켜져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센터큐의 환급률 파트입니다. 환급률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서 말씀드린 일관된 기준이 잡히실 것입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숙지해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해보세요. 아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려고 하면 크게 반발하며 부모님께 화를 냅니다. 심한 경우 욕설과 폭력까지 행사하기도 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때 아이에게 지고 결국 폰 사용을 허락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발전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이는 스마트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부모님께 폐륜화적인 행동까지 하며 반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센터큐는 아이가 절대 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못하게 만듭니다. 명심하세요. 핸드폰 사용을 허용해주기 위해 해야 할 일의 기본은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저희 센터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요를 붙인 존댓말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당장 부모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이어도 요는 꼭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평생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이 충분히 변화 성장할 때까진 유지시켜야 합니다. 환급률의 두 번째 규칙은 생활관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생활관리입니다. 밤늦게까지 핸드폰만 보며 수면 시간은 이미 평균 시간보다 너무 늦어지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는 것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항상 지각하고 심해지면 나중에는 등교거부까지 하죠. 이런 상황에서조차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이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더 망가지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취침해야 할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해야 할 시간에 기상할 때 핸드폰과 SNS 사용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시면 아이는 SNS와 핸드폰 사용이 마치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될 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환급률의 마지막 규칙은 실행 가능한 자기개발, 즉 학습 시간의 누적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도파민이라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 결과 아이들은 보상이 지연되는 학습, 운동, 성취, 인간관계와 같은 다른 생산적인 모든 활동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실행 가능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했을 때에만 폰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대단한 공부를 매일 7, 8시간씩 꼭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매일매일 배움을, 학습을 진행하도록 이끌어줘야만 합니다. 3. 센터케의 환급률이 지켜진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은 생산적 쾌락을 통한 성장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이 바로 서면 센터케의 환급률이 잡히면 놀랍게도 아이들은 놀고 먹고 소비하는 소비적 쾌락이 아닌 생산적 쾌락, 노력하고 헌신해서 이뤄내는 내 미래를 위한 성취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럴까? 그럼 부모님도 스스로 꼭 1.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 할 일을 다 하면 폰으로 논다. 2. 부모님께 대한 예의, 생활관리, 할 수 있는 만큼의 매일 자기발과 공부, 환급률을 스스로 꼭 지켜보세요. 딱 3일만 지켜도 스스로 노력하라는 마음이 더 생기고 일도 더 잘 되는 것에 엄청 놀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 즉 생산적 쾌락도 분명한 쾌락이기에 이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SNS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집중의 자세를 갖고 변화를 진행하며 심지어 스스로 자발적으로 관리 통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적 쾌락 및 스마트폰을 자제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걸 해보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심지어 저희 센터케 학생들 중에서 심각한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이었음에도 자신의 미래에 더 집중하기 위해 공부를 더 빡세게 하기 위해 전화와 문자 기능만 있는 폰으로 바꾸거나 연락 기능만 남겨놓고 다른 SNS를 삭제하거나 아예 폰을 부수거나 버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성숙하다는 건, 발전 가능하다는 건 보상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감정을 흔드는 강력한 도구이자 규율 안에 있지 않으면 삶 전체를 삼켜버리는 중독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부모님만이라도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규칙을 세워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은 아이의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집중하셨고 저희의 가이드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셨는데도 아이의 과도한 SNS 사용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센터케의 상담을 문의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